애니메이션을 만들려면 자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쪽으로 한번 가야 되겠네요. 자 여기 가서 우리가 마이 웹뷰 만들었던 거는 닫아버리죠. 자 파일 클로즈 프로젝트라고 눌러서 닫고요. 자, 여기 스타트 뉴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프로젝트라고 해서 여기다가 마이 애님이라고 할까요? 네, 마이 애님이라고 하는 프로젝트 이름을 넣고 next 눌러서 finish 누르면 새로운 프로젝트가 하나 만들어집니다. 여기다가 우리가 가장 간단한 형태로 애니메이션 기능을 하나 만들어 볼 겁니다. 제가 얘기했던 렌더링 프로블럼이 여기 보이네요. 없어졌군요, 금방. 네. 자, 이게 아직 전부 다 렌더링은 뭐예요? 그려주는 겁니다. 전부 다 파싱을 해서 이 원본 XML에 있는 내용을 파싱을 해서 이렇게 보여주려고 했는데 그 과정에 잠깐 보이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자 이제 우리가 하려는 건 뭐예요? 애니메이션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텍스트 뷰 하나 없애주고요.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어떤 애니메이션을 할 것이냐, 자 여기에 텍스트 뷰를 하나 추가합니다. 자 텍스트 뷰 하나 추가해 볼까요? 텍스트 뷰 하나를 추가를 했고요. 이 텍스트 뷰는 그냥 이 텍스트를 안녕하세요 라고 한번 바꿔볼게요. 안녕하세요 라고 바꾸고요. 자 여기에 텍스트 사이즈라고 하는 거 30dp 정도로 키워주고요. 텍스트 컬러는 파란색으로 바꿔볼까요? 샵 ff 0000ff가 파란색이라고 하는 거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밑에다가 버튼을 하나 추가를 할게요. 자 버튼을 하나 가운데다 갖다 놓을까요? 자 가운데다 갖다 놓고 이 버튼을 클릭했을 때 안녕하세요라고 하는 텍스트가 애니메이션 되도록 만들어 볼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뉴 버튼이라고 하는 텍스트를 자 시작이라고 하는 글자로 바꾸고요. 시작 버튼을 클릭했을 때 우리가 애니메이션을 동작하게 할 겁니다. 자, 온 클릭에다가 온 버튼 1 클릭트라고 입력을 하고요. 입력을 하고 메인 액티비티로 가죠. 메인 액티비티로 가서 자 버튼 클릭했을 때니까 자 public void on 버튼 1 클릭트 view v라고 입력을 합니다. 이때 애니메이션 동작을 시키려고 하는 대상은 일단 텍스트 뷰라고 하는 아이디를 가진 텍스트 뷰가 되죠. 그러면 일단 그걸 찾아야지 쓸 수가 있겠네요. 그럼 일단 먼저 찾아볼게요. 자, onCreate 안에서 find view by id r.id. text view라고 하는 아이디를 주면 아까 그 화면에 추가한 텍스트 뷰 안녕하세요라고 하는 텍스트 뷰가 찾아지게 됩니다. 자, 이거를 찾아서 참조를 하고요. 자, 이 참조를 한 텍스트 뷰라고 하는 걸 위에 변수로 선언을 합니다. 여기 안에 타입은 없애주면 이 버튼에서 이제 텍스트 뷰를 사용할 수 있겠죠. 참조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애니메이션은 어떻게 만들어야 된다 그랬어요? 자, RES 밑에 애님이라고 하는 폴더를 만들어야 된다. 자, RES 선택하고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눌러서 New라고 하고 밑으로 또 내려가 볼까요? 자, 여기에 폴더 있네요. 폴더, RES 폴더, 자바 리소스 폴더, 자바 폴더. 애님이 없군요. 애님이 어딨나요? 자, 여기 가도 브로드캐스트 리시버 이런 게 있고요. 서비스, UI 컴포넌트, 자, 위젯, XML. 뭔가 네, 만족스러운 게 없네요. 그죠? 자, 여기에 보면 그러면 여기 없다라고 하면 디렉토리 하나 만듭니다. 그냥. 자, 디렉토리 만들어 볼까요? 그래서 애님이라고 하는 디렉토리를 만들면 만들어지네요. 그렇죠? 폴더가 하나 그냥 만들어집니다. 우리가 그러면 assets라고 하는 거는 왜 그렇게 여기 안에 들어가 있을까요? assets라고 하는 거는 아무데나 만들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게 만들어지는 위치가 파일 탐색기상에서 보면 여기서 가서 봐도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 보시면 app 밑에 소스 밑에 메인 밑에 assets 같은 게 만들어져야 돼요. 근데 그냥 폴더를 여기 안드로이드에서 만들어 버리면 assets가 잘못 만들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까 같이 new 밑에 new라고 하는 메뉴에서 assets 폴더를 직접 지정해서 만드는 게 훨씬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애님 폴더는 어차피 RES 밑에만 만들어지면 되니까 이렇게 만드셔도 상관은 없겠죠. 자, 그래서 애님 선택하시고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눌러서 new라고 해서 한번 가서 볼까요? 자, XML이라고 하는 거 가서 있고요. 여기 가서 보니까 뭐 이런저런 내용들이 쭉 마찬가지로 들어가 있죠. 자, 아까처럼 다시 한번 이렇게 쭉 보고 이런 게 있구나라고 하는 거 자꾸 좀 익숙해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XML 파일을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거죠. 레이아웃 XML이 아니라 values 어떤 값이 되겠네요. 자, values file name 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XML 파일에 이름을 넣으래요. 자, 그러면 여기다가 우리가 translate라고 한번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translate라고 넣고 finish 한번 눌러볼까요? 자, 그러면 지금 여기 values 밑에 만들어지네요. 자, 이거를 이쪽으로 한번 자, 여기로 옮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values 밑에 그냥 만들어졌어요. 자, 일단 이렇게 한번 일단 이동을 해 볼게요. 자, 그럼 어쨌든 자, translate라고 하는 게 만들어졌고요. 아까 values를 그러니까 values XML 파일이라고 해서 만드니까 이렇게 만들어진 거고요. 자, 여기다가 우리가 자, XML을 애니메이션을 위한 XML을 만들면 어쨌든 이 파일 안에 그냥 들어가 있으면 되기는 됩니다. 자, 일단 여기서 그냥 만들어 볼게요. 그래서 여기다가 set이라고 하는 태그를 하나 추가를 할 수가 있고요. 여기 밑에다가 그 다음에 여기에 set이라고 넣으면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그럼 이 set 안에다가 이제 태그에 translate라고 하는 태그를 하나 추가를 할 거예요. 그래서 이 translate라고 하는 태그에다가 다시 또 속성을 넣어 줄 겁니다. 그래서 속성은 자, 안드로이드 땡땡에서 보면 뭐가 있냐면 자, from x 델타라고 하는 속성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줄 거냐면 자, 100% p라고 하는 값으로 넣어 줄 거고요. 자, alt enter라고 하는 게 필요하네요. 자, alt enter 키 누르면 이렇게 set에 xml namespace라고 하는 속성이 들어갑니다. 이거는 파일 하나에 하나씩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자동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고요. 안드로이드 땡땡 그 다음에 to x 델타라고 하는 걸 넣으면 이거를 0% p라고 넣어줍니다. 자, 그 다음에 안드로이드 땡땡 하고 나서 duration이라고 하는 거 한번 해볼까요? 그래서 이거를 duration은 1500이라고 넣는데 이거는 1.5초 동안 애니메이션이 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from x 델타는 x 방향에서 위젯이 있을 수 있는 100% 위치에 있으라는 거고요. 어디까지냐? 이게 원래 있는 0% 원래 위치까지. 자, 오른쪽 끝에서부터 오른쪽 끝에 100% 위치서부터 왼쪽 원래 위치까지 오라는 건데요. 그게 지속되는 시간이 1.5초 ms입니다. 그래서 1.5초 동안 지속이 되라는 거죠. 자, 이게 애니메이션 액션 정보예요. 그래서 translate.xml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애니메이션 액션 정보를 만든 겁니다. 자, 일단은 이게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봐야지 좀 이해가 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자바 소스 메인 액티비티죠. 자, 아까 우리가 했던 여기로 가서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자,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애니메이션을 먼저 로딩을 할 겁니다. 자, 무슨 얘기냐? 저기 버튼 안에서 한번 해볼까요? 자, 애니메이션 아까 res 밑에 애님 밑에 translate xml은 어떻게 로딩할 수 있냐면 자, 애니메이션 utils라고 하는 게 있고요. 점 해보면 여기에 로드 애니메이션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로드 애니메이션이라고 하는 걸 이용해서 우리가 애니메이션 액션 정보를 로딩할 수 있습니다. 컨텍스트네요. this라고 넣고요. 여기다가 r.anim. 하면 res 밑에 anim 폴더를 가리키는 거고요. 그 밑에 있는 translate를 .xml이라고 하는 확장자는 빼고 이렇게 지정을 하면 translate.xml에 있는 내용이 로딩이 되면서 이거를 우리가 애니메이션이라고 해서 anim이라고 하는 translate라고 할까요? translate라고 하는 애니메이션 액션 정보를 로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어떻게 할 수 있냐? 자, 우리가 텍스트 뷰라고 하는 위젯을 참조를 했잖아요. 아까 find를 해서 찾아서 참조를 했죠. 그러면 이 텍스트 뷰라고 하는 거 점 해보면 여기에 start animation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translate라고 하는 액션 정보를 넣으면 얘가 동작을 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실행을 해볼까요? 얘를 실행을 해서 동작을 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뮬레이터로 한번 실행을 해보고요. 에뮬레이터에서 동작을 하는지를 확인해 볼 수가 있겠네요. 자, 홈 화면이고요. 이제 실행이 되면 버튼이 하나 있고 그 위에
가운데 버튼이 하나 있고 그 위에 안녕하세요라고 하는 글자가 있겠죠. 그러면 이제 그 글자를 버튼을 눌렀을 때 그 글자를 애니메이션 시킨다는 겁니다. 자, 화면이 떴네요. 에뮬레이터의 화면이 떴고, 자, 여기 있는 시작 버튼을 눌러볼까요?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안녕하세요라고 하는 글자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는데요. 자, 이런 애니메이션이 이렇게 가능한 이유는 우리가 아까 애니메이션 액션 정보를 처음에 정의를 한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 보면 트랜슬레이트라고 하는 게 이동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는 트랜슬레이트 말고도 여기 있는 것처럼 자, 스케일이라고 하는 거, 확대 축소를 얘기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로테이트라고 하는 거, 회전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뭐 그 외에도 뭐 여러 가지가 있네요. 그죠? 뭐 인터폴레이터라고 하는 것도 있고, 뭐 그리드 레이아웃 애니메이션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레이아웃 애니메이션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그다음에 여기에 뭐 여러 가지 보시면 있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얘기한 것처럼 스케일, 자, 그 다음에 뭐였어요? 알파라고 하는 것도 있고, 이건 투명도입니다. 그 다음에 로테이트, 회전과 같은 동작을 여기서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동과 관련된 트랜슬레이트라고 하는 액션이고, 자, 어디서부터 위젯이 있는 100% 위치, 그러니까 가로 방향으로 봤을 때 오른쪽 끝이 됩니다. 거기서부터 원래 있던 0% 위치까지 애니메이션을 1.5초 동안 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거를 시작 버튼 눌렀을 때 이런 식으로 동작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 텍스트 뷰에다가 이 애니메이션을 지정을 하고 스타트 애니메이션을 시켰잖아요. 근데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 텍스트 뷰가 아니라 여기 있는 레이아웃 전체를 시킬 수도 있어요. 무슨 얘기냐? 여기 액티비티 main.xml로 가서 가장 상위 태그인 relative layout에다가 id를 주면 얘를 찾을 수가 있죠. 무슨 얘기죠? 여기에 한번 적어보죠. 안드로이드 땡땡 id는 add plus id slash 컨테이너라고 한번 넣어볼게. 그러면 이 컨테이너라고 하는 가장 상위 태그를 찾은 다음에 얘를 애니메이션 시킬 수도 있어요. 자, 무슨 얘기냐? 여기로 가서 자, 이게 아니라 자, 여기에 text start animation이 아니라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여기서 바로 찾아볼까요? find view by id라고 해서 r.id. container라고 해서 가장 상위 태그를 찾으면 이 액티비티를 표시하는 전체 화면이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자, 뷰 그룹이라고 한번 찾아볼게. 자, 뷰 그룹 이게 컨테이너다라고 해서 뷰 그룹이라고 한번 받아볼게. 그래서 이 컨테이너가 있으면 이 컨테이너에 대해서도 스타트 애니메이션을 할 수가 있어요. 이제 여기다가 트랜슬레이트라고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전체가 애니메이션 됩니다. 자, 한번 해볼까요? 자, 이걸 실행을 해서 어떻게 동작하는지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뮬레이터 쪽으로 한번 실행을 하고요. 자, 에뮬레이터로 실행을 해서 자, 우리가 버튼을 클릭했을 때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한번 볼 겁니다. 자, 아까는 위에 있는 안녕하세요라고 하는 파란색 글자만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움직였었죠. 근데 이번에는 컨테이너라고 해서 렐러티브 레이아웃이 화면 전체를 나타내는 그 뷰 그룹, 즉 레이아웃을 애니메이션을 시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돼? 이렇게 화면 전체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나옵니다. 이 화면 전체의 백그라운드를 한번 바꿔보시면 명확하게 어떤 영역이 애니메이션 되는지 아실 수가 있을 거고요. 여러분이 실제 단말에 실행을 해보시면 훨씬 자연스러운 애니메이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책에는 우리가 그 애니메이션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가장 간단한 예를 여러분이 볼 수 있도록 지금 우리가 해본 것처럼 그렇게 했고요. 애니메이션이 끝나는 시점을 알아야 그 다음 애니메이션을 또 동작시킬 수 있겠죠. 그래서 좀 복잡한 애니메이션을 하려고 그러면 끝나는 시점을 알아야 되는데 그게 애니메이션 리스너라고 하는 걸 사용을 하면 그러면 끝나는 시점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끝나는 시점을 알아서 다음 애니메이션을 적용하는 그런 방법들을 여러분이 샘플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샘플에 있는 또는 책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한번 입력을 해서 동작하는 거를 한번 다시 확인을 하시고 이것저것 내용을 수정을 한번 해보세요. 여기 있는 트랜슬레이트가 아니라 스케일, 로테이트, 알파 값 같은 알파 태그 같은 걸 집어넣고 그 안에 있는 속성 값을 한번 넣어서 어떻게 동작하는지 한번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어차피 애니메이션, 트윈 애니메이션이라고 하는데요. 이 트위닝이라고 하는 이 트윈 애니메이션을 나중에 뒤에서 또 할 겁니다. 그래서 스레드를 하면서 애니메이션도 같이 할 텐데요. 일단 가장 간단하게 이렇게 동작하는구나 정도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 웹 브라우저를 앱의 화면, 즉
액티비티 화면 안에 인베드 집어넣고 거기에 웹페이지를 띄우는데, 우리가 웹 서버에 있는 걸 가져와서 띄우거나 또는 내가 앱 안에 페이지를 아예 만들어 놓고 단말에 있는 페이지를 띄우거나 이런 방법들을 같이 봤고요. 그 다음에 애니메이션의 가장 기본적인 거, 우리가 애니메이션 액션 정보를 RES 밑에 애님 폴더 밑에 XML 파일로 만들어 놓고 그거를 로딩을 해서 화면에 있는 뭐 간단한 텍스트 뷰가 됐건 아니면 화면 전체가 됐건 이런 것들을 아주 간단하게, 아주 쉽죠? 예, 별로 어렵지 않게 애니메이션 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같이 한번 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